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미국 원저작자인 피비 플로이드의 유가족들이 양준일 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인 대통령 이재도입니다. 저는 최근 양준일 씨 관한 내용들을 방송해 왔습니다. 그 한 달 동안이나 관련 내용을 취재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이슈는 바로 저작권 침해 문제였습니다. 양준일 씨는 지난 1월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발인들은 양준일 씨가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댄스 위드 미 아가씨, 파티 인비테이션, 가나다라 마바사 등 4곡이 실제 작곡자인 미국인 피비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의 이름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돼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당시 양준일 씨의 소속사 측은 이와 같이 해명했습니다.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양준일의 이름으로 등록을 했다. 한국에서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을 하던 도중 피비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을 한 사안이며 양준일 씨가 이를 받아들여 작곡 및 프로듀서 비용을 포함하여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해당 계약서를 포함한 관련 모든 자료들이 폐기 또는 유실된 상황이다. 당시 소속사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양준일 씨가 원저작권자인 피비 플로이드로부터 적법하게 저작권을 양도를 받아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정상적으로 등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양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모두 분실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각하 결정, 소송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느냐? 일단 당시 고발건은 원저작권자인 피비 플로이드가 직접 제기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팬들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발했던 사안. 더욱이 고발자들이 피소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껴 조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하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다 끝난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미국 원저작자인 피비 플로이드의 유가족들이 양준일 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혐의는 앞서 진행된 고발 내용과 동일합니다. 양준일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피비 플로이드의 곡들을 한국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을 했다는 건데요. 저작권을 통해 발생한 수익 역시 단 한 차례도 해당 곡들을 상속받은 유가족들에게 공유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피비 플로이드의 유가족들이 국내의 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또한 해당 고소에 대한 위임장까지 작성해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고소장은 작성이 된 상태이고 빠른 시일 내에 소장을 접수하겠다라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작곡가분이 돌아가시고 아직까지는 저작권이 살아있는 상태다.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결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직접 위임자까지 작성해 전달을 해온 만큼 고발건과 같은 각하 결정은 없을 것이다. 이제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고발건에서 유가족들이 직접 나서는 고소건으로 전개가 될 전망입니다. 피비 플로이드의 유가족들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양준일이 아버지의 노래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올린 것을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인 피비 플로이드는 양준일에게 자신의 저작 재산권을 양도한 일이 있었는가? 미 저작권위원회의 기록으로 볼 때 아버지의 노래에 대하여 양준일은 작곡에 대한 지분이 없으며 그에 대한 다른 양도 조건 같은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즉, 아버지 플로이드는 양도를 허락한 적이 없다. 유가족 중 누군가가 양준일에게 그 노래의 권리들을 양도한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없다. 적법한 양도 절차를 거쳤다라는 양준일 씨의 해명과는 달리 피비 플로이드의 가족들은 해당 곡들의 저작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양준일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하지 않은 곡들을 무단으로 국내 저작권협회에 저작권자로 올렸다.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 소속사 측을 비롯한 양준일 씨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전 소속사 측은 양준일 씨와 계약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 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양준일 씨의 자문을 맡고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누가 말을 해줬느냐, 말을 해주지 않으면 답하지 않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크로스 체크를 거친 결과 현재 양준일 씨를 직접 보는 매니저나 소속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부득이 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검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등록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문제가 된 4곡의 등록 현황입니다. 전 소속사에서는 문제가 된 곡들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된 시기가 1992년 11월이며 이 날짜는 해당 앨범의 출시 시기와 일치한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음원의 공표 일자가 해당 앨범이 출시된 시기인 11월 1일이었습니다. 이는 저작권협회가 이 앨범이 발매된 시기를 11월 1일로 인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공표 일자는 저작권 등록 일자와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절차상으로 해당 곡이 실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는지 공표 일자를 통해 확인이 된 이후에야 그 다음 절차인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기존에 타인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권리자가 직접 저작권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작권협회에서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제출한 자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해당 곡들의 저작자가 피비 플로이드로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준일 씨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바뀔 수 있는 구조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양준일 씨가 해당 곡들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자를 등록한 시기는 슈가맨 출연 전후입니다.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해당 곡의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인 피비 플로이드가 2011년도에 사망을 한 데다가 저작권을 상속받은 유가족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확인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유가족들이 저작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만큼 양준일 씨가 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자로 등록을 한 것인지, 두 번째, 양준일 씨가 해당 곡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저작권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존에 피비 플로이드의 이름으로 원 저작권자가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양준일 씨가 저작권자 사망 이후 무단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자를 올렸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권리자 혹은 권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아니면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양준일 씨가 직접 답을 할 차례입니다. 아버지의 권리를 찾기 위해 피비 플로이드의 유가족들이 손발을 걷어붙였으니 말이죠. 부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